여러분, 우리도 집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 여러분. 부동산 맛쌤 경입니다. 네, 지금 1월 14일에 이제 금요일이 있죠? 기준금리가 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미 예상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번 연도에 최소 한 두 번 이상은 더 오를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1월 1.25%예요. 작년 11월에 0.75에서 그 다음에 1%대로 갔죠. 작년 11월에. 그래서 제로금리 시대가 끝났었고, 지금도 1.00에서 1.25%로 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연도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면 미국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두 번 이상 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상했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0.5%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이번까지 세 차례로 올리면서 1년 10개월 만에 제자리에 돌려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관심은 이제 통화 정책 전상을 넘어서 이제 긴축을 시동을 거느냐, 뭐 이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통위라고 하죠. 금통위는 이제 연 1%에서 1.25로 14일에 올렸고요. 18월과 11월에는 추가 인상이죠. 2020년 이렇게 내렸다가 그 다음에 1년 10개월 만에 올라온 거죠. 저 2회 연속 금리 인상은 2007년 7월과 8월 이후 14년 만이라고 합니다. 뭐 예정된 이벤트였다고 합니다. 1분기 금리 인상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그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또 한 번 통화 긴축 본색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초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성장과 물가 등을 고려할 때 물가가 많이 올랐죠. 지금도 실물 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약 완화적인 수준이다. 뭐 이런 식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긴축을 향한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뭐 이제 코스피가 많이 조금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고세 금리도 나오는데 그 얘기는 이제 또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이제 왜냐면 또 이제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에 추가금리 인상까지 시사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이겠죠. 지금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도 장기화되고 있고 원재료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뭐 건물 외자재랑 철근값, 콘크리트 값도 치솟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난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대비 2.5%였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것보다 더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물가 오름세는 더 이어질 것이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CPI 상승률이 2% 중반대를 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해요.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고 범위도 확대했다. 그래서 지금 공급 병목에 따른 상승 압력도 점차 확대되면서 3% 흐름이 꽤 가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융 불균형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이제 가계 신용 때문에 이제 빚이 늘어나는데 지금 빚이 좀 많은 분들, 특히 연끌족 분들이나 빚이 많은 분들은 좀 이제 부담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GDP도 뭐 조금 기존의 3%대로 이번 연도에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돈줄 재기 속도를 높이는 미국 저기 움직임도 장난 아니죠. 사실 미국의 움직임에 우리나라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에 앞서서 금리를 오르기 때문에 자, 페드가 미국 중앙은행이죠. 3월 테이퍼링 종료와 함께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으로 미국과의 기준금리는 1% 차이차로 보여졌다고 합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그래프가 있거든요. 한미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은 자, 봅시다. 자, 미국이 파란색이고 한국이 약간 노란색이네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여기 딱 뚝 떨어졌죠? 코로나 때부터. 그래서 미국은 지금 2.5%에서 쭉쭉쭉 내려서 아직까지 0.25%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서부터 2021년 이때부터 쭉쭉쭉 올려서 1.25까지 와서 지금 약 여기서 1.00%가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1%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미국이 이제 조금씩 올린다 하면은 한국은 더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은 기초통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빨리 올리거나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죠. 그쵸? 지금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가계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지금 대출 금리가 0.25%를 오르면
1인당 평균적으로 16만 원 정도가 오른다고 합니다. 전체 이자 부담 규모는 연간 57조 7천억 원에서 60조 9천억으로 약 3조하고도 2천억 원 정도 올라가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0.25% 한 번 올렸을 때 이 정도면 지금 거의 한 두 번, 세 번 더 올린다 그러면은 굉장하겠죠? 그래서 지난해 8월 이후 금리 인상분 0.75포인트 세 번, 만약에 0.25씩 올린다고 했을 때 세 번 올리니까 단순 계산했을 때 개인당 평균 이자 부담 증가분이 약 48만 3천 원, 50만 원 정도 올라가네요. 한 달에 50만 원이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9조 6천억, 0.75 올랐을 때 한 10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실제로 대출 금리가 가파른 상승을 나타내고 있죠. 코픽스가 지금 코픽스가 이제 그 기준 거기 금리 중에서 기본금리와 가상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코픽스가 있는 거죠. 4대 은행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가 연 3.57에서 5.07 그리고 2020년 말보다 상단과 하단이 각각 이전큼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 서민층에 아무래도 타격층은 많이 있겠죠. 물론 부자들이야 또 그렇게 또 여유가 있어 보니까 그렇게 큰 타격은 없겠지요. 자, 그래서 빚 부담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면서 소비력이 또 줄면서 민간 소비 부진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계 소비를 제약할 수준은 아니다. 부채 리스크가 촉발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이제 이촌세가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분간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 같은데 1, 2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높아진 물가, 누적된 금융 불균형 때문에 매파 보승이 세졌다 합니다. 이제 매랑 비둘기라는 게 있는데 매가 이제 좀 강한 독수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매파의 본성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3분기에 추가로 올려져서 1.5%까지 인상할 것을 보이지만 1.75%는 각오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0.25% 2회 더 이뤄지면 연말 기준금리는 1.75가 될 것이고 사실 이것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진짜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인상 시점은 뭐 3분기가 될 거라는 게 시장의 우세한 전망인데 일단 7월, 8월 금통위에서 또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총재 임기 만료가 또 3월 30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받고 미국에 있는 이제 FOMC에서 한번 회의를 했던 내용도 지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FOMC라는 게 있는데 FOMC 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점도표라는 것도 있고 작년에 나온 뉴스인데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있는데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매년 8차례 정도의 회의를 갖습니다. 뭐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갖기도 하는데 자, 18년과 19년에는 8번씩 다 있었는데 지난해 3월엔 이제 코로나 여파로 12년 만에 긴급 FOMC를 열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FOMC가 뭐냐면 미국의 기준금리를 비롯해서 자산 매입 규모 등 통화정책 방향성을 결정하는 연준사 최고 의사결정 기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아, 조금 이제 아무래도 조금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 올리자, 뭐 낮추자, 뭐 이런 얘기를 결정하는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점도표 변화인데요. 자, 점도표라는 게 뭐냐면 이제 거기 있는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그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그 투표라고 해야 될까요?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지금 GIF 파일로 있는데 이 왼쪽이 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0%, 1%, 2%, 3%, 4%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21년, 23년, 4년까지 장기적으로 볼 텐데 지금 2022년에 이제 조금 올릴 것 같다. 근데 지금 여기가 회의의 3월, 6월, 9월, 12월인데 12월 회의 결과를 보면은 이게 저번에 했던 회의에 비해서 다 이 점도표들에서 이 금리가 더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FOMC 회의를 두고 이제 테이퍼링, 이제 갖는다는 것도 수도꼭지를 잠근다는 얘기인데 이 속도가 빨라지고 내년 기준금리 이게 이제 21년 뉴스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효과가 미치죠. 그죠? 그래서 이 자금이 빠져나가서 우리의 금리를 올리는 것을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 외의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보다 금리를 좀 빨리 올려서 이제 돈이 빠져나가서 막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안전한 투자처에도 상당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차단에 대한 자산이 줄어들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가 있다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어도 경제가 탄탄하다는 뜻으로 해석돼서 호재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투자자들이 FOMC의 점도표를 중요하게 지켜보는 거죠. 이 다트 플롯이라고 하는데 이게 점도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 12월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지금 여기 점도표 사진을 보면은 X축과 Y축에 여기 18개의 점이 찍혀 있다는 거죠. 18명 모두 기준금리가 미국에서 0.에서 0.25라고 생각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뚝뚝뚝 보면은 22년 여기 0.7에서 1.0을 만나는 거 보면은 10개의 점이 찍혀 있다. 즉 얘기가 뭐냐면 여기 22년도를 볼게요. 22년도를 보면은 22년도죠. 그래서 지금 여기 1.0에 이쪽 요 라인에 지금 점이 많이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부분 이제 금리 인상이 요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3년에는 그만큼 더 올라갈 것 같다. 24년에도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그 회의를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쨌든 미국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만큼 또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가계부채가 있는 분들의 부담이 조금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은 조금 이 추세가 지속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그러시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를 하도록 하겠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인 여러분, 우리도 집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